자, 우리 네, 시장 고 이론 관련돼서 418페이지 한번 보세요. 이윤극대 그거를 좀 이제 보려고 해요. 그래서 그거 이제 보려고 하는데, 그 앞에 그림 살짝 한번 체크만 해볼게요. 앞에서 417, 앞에서 417페이지 밑에 그림 있죠? 네, 그걸 한번 볼게요. 자, 여기 한번 봅시다. 자, 우리가 시장은 완전 경쟁이에요. 완전 경쟁. 느낌이 뭐냐면, 경쟁이 되게 치열하다 이건데, 요 얘기는 바로 시장의 가격이 딱 정해진 걸 받아들인다. 그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 개별 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 요 Q예요. 시장의 가격이 이게 쭉 이렇게 높은 수준에서 그나마 결정됐어요. 이게 바로 뭐냐면 AR이고, 요게 바로 MR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MC를 찾으셔야죠. MC는 우리가 이제 U자 형태인데, 감소하는 거는 우리가 손실이 발생하는 거니까 이제 앞으로 안 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상향 하는 것만 이렇게 쫙 끄집어서 볼게요. 제로점 하면 여기가 Q0 이렇습니다. 자, 이렇게 할게요. 이윤을 극대화하는 건데 이윤은 TR에서 T3를 빼는 거예요. 자, TR 어떻게 정합니까? P 곱하기 Q예요. TR은. 자, P가 어떻게 됩니까? 이게 P예요. P. 이게 P죠. Q는 어떻게 됩니까? Q가 요게 Q예요. 그러면 P 곱하기 Q는 직사각형의 면적인데 요게 바로 P 곱하기 Q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렇게요. 아셨죠? 이렇게. 자, 이게 TR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 TC를 찾으려고 해요. 얘는 P 곱하기 Q. TC는 어떻게 찾을까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 요걸 알 수 있어요. AC라는 게 TC를 Q로 나눈 거니까 AC 곱하기 Q를 하게 되면, P를 하게 되면 요게 TC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다시요. AC는 TC를 Q로 나눈 거니까 AC 곱하기 P는 Q죠. QQ. 네, Q는 요게 바로 TC 이렇게 되는 거 알 수 있어요. 여기다 AC를 하나 그리셔야 돼요. AC가 만약에 요거, AC는 최저점이 AC의 최저점을 MC가 지나가야 되니까 AC는 이런 식의 형태를 그릴 거예요. 근데 이게 다 보이면 안 되고, 역시 Q0가 이윤극대 산출량 정하게 되면 AC가 여기잖아요. 요게 높이가 AC네. 그렇죠? 그래서 AC 곱하기 Q는 요 빨간 색깔이 요거 AC예요. AC. 이게 다 보이는 게 아니라 여기서 우리가 필요한 건 요 점 하나예요. 점 하나, 요거 점 하나. 이거는 궤적을 나타내는 각각의 생산량 단위당 표현하는 거예요. 그게 안 보시면 막 그림이 막 빙글빙글 헷갈려요. 자, 그래서 요 빨간 색깔이 총 비용이 되는 거 알 수가 있고요. 파란 색깔에서 빨간 색깔 뺀 거, 파란 색깔이 더 크잖아요. 그러니까 TR이 TC보다 큰 거니까 우리는 플러스 이윤, 이걸 알 수 있죠. 자, 하나만 더 볼게요. 자, 만약에 본의 아니게 시장에서의 가격이 이렇게 붕 떨어졌다 할게요. 우리가 개별 기업의 능력은 정해져 있어요. 여기 나와 있는 개별 기업의 능력이라 할 수 있는 AC는 픽스드 돼 있어요. MC도 픽스드 돼 있어요. 타고난 능력이라니까, 공장의 설비 능력 이런 거니까, 기술이 변하거나 생산함수가 변하지 않으면 얘는 고정돼 있어요. 그리고 받아들이는 것은 여기 나와 있는 시장의 가격이 P0가 아니라 시장에서 결정된 가격이 P1인데 이게 이렇게 떨어졌다. 이렇게 볼게요. 자, 요거 보이시나 보세요. 안 보이셔도 상관없는데 요게 이제 TR이에요. P0에다가 Q 이렇게 곱한 거예요. 자, TC가 어떻게 돼 있냐면 TC가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TC. 그래서 플러스 이윤을 누리고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여기 있는 것처럼 P1이 가격이 내려갔다 해볼게요. 가격이 P1이 이렇게 내려갔어요. P1Q 이렇게 하면. 그 모든 생산량 밑에서 보면은, 여기서 뜰을 보면은 여기 TR보다 TC가 더 큰 거니까 다 손실을 보게 되는 거죠. 만약에 반대로 가격이 P가 이렇게 올라갔어요. P2라고 할게요. 이러면 이 차이가 이윤인데, 이윤이 더 커지는 거 알 수가 있겠고요. 근데 이렇게 토탈로 하지 않고 요걸로 할 거니까 요것만 잘 보시면 돼요. 자, 아무튼 이윤극대 산출량 다시 한번 봅시다. 첫 번째, 이윤극대 산출량은 요게 MR이라는 게 보이셔야 돼요. MR이라는 게 보이고 요게 AR이라는 게 보이셔야 돼요. 그래서 MR 이퀄 MC에서 이윤극대 산출량 결정돼요.
점점점 얘가 1이라 할게요. 얘가 Q1 이렇게 됐어요. 그 총수입은 어떻게 됩니까 하면 요거 P 곱하기 Q죠. AR 곱하기 Q예요. 요 높이랑 요 Q를 곱한 게 요게 총수입이에요. 면적으로 보세요. 쫙 해가지고 자 밑에서 올려다 보시면 AC는 어떻게 됩니까 하면 AC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네요. AC 이렇게 있죠. 여기는 P.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직사각형의 면적이 이게 바로 아이고 이게 TC네요. TC가 어떻게 돼요? TR보다 더 크네요. 그래서 단위당 이게 더 큰 거니까 빨간 색깔 차이만큼이 손실이 발생하는 거 알 수가 있죠. 자 정리할게요. 자, 요 경우는 지금 가만히 보니까 높이를 보시면 돼요. 저 파이 요걸 다시 쓸게요. 파이를 다시 쓰면 Q, 이윤국대 산출량 Q는 똑같으니까 Q를 밖으로 빼낼게요. P를 빼내요. 요거 Q 빼내요. Q 빼내요. 그러면 AC 이렇게 되고 Q 이렇게 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Q가 0보다 작으면 의미 없죠. Q가 빵이면 뭐 생산도 안 했으니까 이윤도 빵인데 요길 잘 보시면 돼요. 그래서 왼쪽에 밑에서 올려다 보시면 P가 AC보다 커요. P가 AC보다 크다라고 하면 이윤은 0보다 크고요. 여기 볼게요. 여기 Q1에서 올려다 볼게요. P가 이건데 AC는 이거예요. P보다 AC가 더 크네. 그렇죠? 밑에서 올려다 보시면 만약에 P보다 AC가 더 크게 되면 그때 이윤은 0보다 작아요. 이거 손실, 로스가 발생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만약에 P가 AC랑 같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여기가 빵이잖아. 여기가 빵이니까 생산을 어떻게 하던 이유는 빵 이렇게 되는 거 알 수 있죠. 이유는 빵 이렇게 되는 거 알 수 있네요. 자, 요쪽에 해당하는 케이스가 요쪽 그림이고요. 요쪽에 해당하는 케이스가 요쪽 그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우리 책에서는 거기 보시면 그냥 플러스 이윤 거기 연두 색깔이 있죠. 예, 그걸 나타내는 것만 살짝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요거는 그냥 보이시면 보시고 안 보시면 넘어가셔도 될 것 같고요. 자, 요거 이제 세팅 해 놓고요. 다음 넘어갈게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이해할 때가 조금 힘들어요. 근데 요게 또 그냥 문제 풀 때는 간단해요. 그냥 한 줄 그냥 암기하시면 돼요. 근데 좀 이해를 하려고 좀 노력해 봅시다. 자,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한번 볼게요. 왼쪽에 나와 있는 게 이유는 또 다시 쓸게요. TR에서 T3를 빼는 거예요. 잘 보세요. 색깔 그림 연습 좀 해보셔야 돼요. 총 수입은 어떻게 됩니까? 하면 TR이라는 것은 이게 직사각형 면적 요 맞춰서 그릴게요. 이렇게 쫙 해가지고 요 세 칸이요. 세 칸. 하나, 둘, 셋, 네 칸이네요. 네 칸. 네 칸 맞춰서 그렸어요. 이게 총 수입이에요. 총 수입. 그래서 요게 TR 이렇게 합니다. 요게 P고요. 요게 Q고요. 이렇게 돼 있어요. P가 AR이라는 거 보셔도 되고. 자, 근데 이게 빌딩 높이인데 여기 보시면 TC가 이 빨간 색깔로 표시할 텐데 이거보다 작아요. 이렇게 네 칸. 하나, 둘, 셋, 넷, 네 칸. 요거는 세 칸 이렇게요. 그렇죠? 이게 이제 총 비용이에요.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요 위에 차이만큼 남는 게 있네요. 그래서 요만큼의 차이를 보면 이게 플러스 이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 두 개 비교하는 거예요. 옆에 길이는 똑같아요. Q는 똑같고 높이가 AC 이렇게 되는 거죠. 다시요. AC 요게 Q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AC의 높이보다 이 옆에 밑에 길이는 똑같으니까 높이만 잘 보면 돼요. 그러니까 높이가 P가 AC보다 크면은 직사각형의 면적이 더 커진다 해서 플러스 이윤 보시면 돼요. 자, 문제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게 파란 색깔 빌딩보다 빨간 색깔 빌딩이 훨씬 더 커요. 그래서 이렇게 있어요. 이 높이가 이렇게 있답니다. 이렇게. 네 칸 해야 돼요. 하나, 둘, 셋, 넷. 여러분을 위해서 제가 정확하게 그리려고 네 칸 맞춰서 그리고 있어요. 이렇게 있죠. TC예요, TC. 그럼 당연히 높이 보시면 알겠지만 점점점점 하니까 TR이 요 높이니까 이만큼의 크기만큼 손실이 발생하는 거 알 수가 있네요. 그렇죠? 이만큼이 손실이에요. 손실. 여기다 하면 이윤이 0보다 작은 손실 이렇게 되는 거 알 수 있죠. 뭐 간단해요. 빌딩 높이로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AC는 어떻게 됩니까? AC가 이거죠. A가 이렇게 있어요. Q는 어차피 똑같고 밑에는 상관없고 산 높이가 아니면 빌딩 높이가 몇 층이니 이게 더 높으니까 P보다 커서 손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씩 더 들어갑니다. 야, 근데 비용에 발생된 이 비용 구조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살펴보려고 해요. 비용에 대한 구조. 무슨 말인데 우리가 비용은요 고정 비용과 가변 비용으로 되어 있는 거 아시죠? 지금 단기라고 할게요. 그래서 비용 구조 가만히 살펴보니까 총 비용은 TFC랑 TVC랑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TFC가 가정을 합시다. 우선 좀 나중에는 어렵게 할 수는 있는데 고정 비용이죠. 여기 나와 있는 총 고정 비용은 모두 매몰 비용이다. 이렇게 가정할게요. 비용이라고 가정. 매몰 땅에 가라앉은 거예요. 건질 수도 있겠지만은 쓸모가 없어요. 그래서 썬코스트라고 말씀드렸죠. 의사결정할 때 회수가 불가능한 비용. 잊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잊으셔야 돼요. 아셨죠? 지나간 과거는. 그리고 아니면 이제 회수가 불가능한 거예요. 회수가 불가. 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TVC는 뭐예요? 가변 비용이요. 생산량에 따라서 노동에 대한 비용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선생님들의 월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학원을 운영하는데 이 임대료를 만약에 학원에서 1년치를 다 냈다라고 해볼게요. 그렇게 되면은 강의를 개설하던 아니면 개설 안 하던 임대료는 그냥 나가는 거예요. 돌려주세요. 안 돼요. 계약을 그렇게 했으니까. 근데 선생님들의 월급은 만약에 강의를 개설 안 했어요. 그러면 노동을 안 했으니까 월급은 뭐 강의 안 열렸으니까 안 줘도 됩니다. 이거는 이제 강의 안 열면 그냥 안 줘도 되는 거죠. 아무튼 이건 조정 컨트롤할 수 있고 이건 컨트롤할 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니까 비용이 총 비용이 이렇게 있으면 둘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쭉 하면은 여기 보시면 이게 총 비용인데 TC인데 요거 둘로 나눠서 볼게요. TFC고 TVC고 이렇게 돼 있다 합시다. 지금 여기서 얘는 건질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조정할 수 없어요. 회수가 불가능한 비용이에요. 그래서 요거 매몰 비용 가정해요. 자, 옆에 이거는 면적으로 표현했고 역시 이게 Q라고 합시다. 그럼 높이로 볼게요. 높이. 얘가 뭐예요? AVC예요. AVC 곱하기 Q는 TVC가 되고요. 요 길이가 어떻게 돼요? AFC예요. 그러니까 AFC 곱하기 Q는 TFC가 되고요. 아셨죠? 우리가 나중에 이게 납작하게 딱 만들어서 높이만 가지고 얘기를 하려고 해요. 자, 이렇게 세팅을 해놓고요. 저쪽 비교해가 그러니까 좀 나눠서 좀 할게요. 케이스를 둘로 나눠서 봅시다. 자, 총수입이 저기 있는 것처럼 이렇게 있어요. 총수입이 이렇게 있어요. TR 이렇게요. 다시 또 그렸어요. 좀 잘 봐보세요. 그 다음에 TC를 그리려고 하는데 TC가 요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어요. 이게 TC예요. TC 이렇게. 근데 가변 비용하고 고정 비용을 봤더니 이때는 TFC가 좀 굉장히 좀 크다라고 할게요. 여기가 이렇게 있어요. 이게 TVC, 이게 TFC 이렇게 있다. TFC. 자, 그러면 첫 번째 한번 볼게요. 우선 요걸 잘 보셔야 돼요. 만약에 내가 조업을 계속했다라고 할게요. 요런 케이스인데 기업의 사업을 계속했을 때 계속 시 손실의 크기는 얼마나 되냐면 자, 이만큼 총 비용에서 총 수입이 여기 점점점점점 이렇게 되니까 총 비용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요만큼 되니까 여기서 이만큼이 손실이죠. 노란 색깔이 손실의 크기예요. 그쵸? 네, 그래서 손실의 크기는 노란색 이렇게 돼요. 어쩔 수 없어요. 그 색깔로 하면 좀 유치하긴 한데 이렇게 해서 이미지를 딱 박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설명할 것까지는 아닌데 그 다음에 이제 문제 풀 때는 되게 심플하지만 이렇게 안 하시면은 나중에 좀 약간 그 어떻게 그냥 좀 그래요. 자, 근데 만약에 조업을 중단했다라고 해볼게요. 조업을 중단했어요. 이 손실 나니까 에이 야 사업 접자. 중단 시 손실의 크기는 자, 조업을 중단하면 어떻게 돼요? 이 고정 비용은 매몰 비용이에요. 학원 접어 해도 이 임대료와 이건 나간다니까요.
그러니까 고정비용만큼 손해를 봐요. 고정비용이 얼마? 이게 가변비용이니까 고정비용은 이거죠. 노란 색깔만큼이 고정비용이에요. 이게 손실의 크기라니까. 그러니까 조업을 중단했을 때 손실의 크기가 더 커요. 이게 TFC만큼이 다 손실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 손실을 보고 있어. 조업을 계속해도 이만큼 손실 나요. A 모르겠다 접으면 손실이 더 커져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계속 끌고 가야죠. 여러분들의 상황이죠. 그러니까 지금 아이야 나 이거 안 맞는 것 같아. 포기 안 돼요. 벌써 종합반 비용도 다 냈고 책도 다 샀고 물론 빨리 하는 것도 포기하는 것도 괜찮긴 한데 이미 자전거를 탔어요. 그냥 쓰러질 것 같은데 계속 달리셔야 돼요. 혹시 또 계속 하다 보면 어느 타이밍에 갔을 때 아이고 이게 내가 적성이 맞구나 그걸 느끼실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타이밍이 잘 맞아야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게 빨리 나타나면은 더 좋은데 아니면 하다가 뒤늦게 이렇게 대기만성 비슷하게 뒤늦게 해서 이렇게 깨닫게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한번 해보셔야죠. 그러니까 이거는 손실을 보지만 결론 볼게요. 이런 케이스는 손실을 보지만 but 조업은 계속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다른 케이스 하나 볼까요? 자 여기 보시면 TR 볼게요. TR 역시 직사각형 면적 이렇게 있어요. TR. 근데 이제 손실 보니까 손실이 역시 또 커요. 이 빨간 색깔이 더 커요. 손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TC예요. TC. 자 손실의 크기는 얼마입니까? 라고 하면은 지금의 크기가 TR보다 손실의 크기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노란 색깔이 이렇게 보시면 손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노란 색깔이 손실의 크기예요. 이거는 조업을 계속 시 손실 이렇게 돼요. 근데 문을 닫아버릴까? 했는데 고정비용의 크기가 보니까 여기서는 고정비용이 요만큼이에요. 요만큼. 이게 이제 가변비용이 이만큼이에요. 그러니까 요만큼이 노란 색깔 이렇게 칠한 거 고정비용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얀 색깔 지금 칠한 거죠. 하얀 색깔 크기. 여긴 더 작아요. 그래서 여기가 이 높이가 AVC고요. 이 높이가 AFC고요. 이 높이가 요게 P예요. P. 자 여기도 똑같이 볼게요. 여기가 P고요. 자 AVC가 어떻게 돼요? AVC가 요거네. AVC 요게 헷갈리지 않으니까 놔둘게요. 요게 AFC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조업을 계속했을 때 손실이 노란 색깔만큼인데 조업을 그만뒀을 때 손실은 하얀 색깔만큼이에요. 그래서 조업을 중단했을 때 손실의 크기인데 노란 색깔보다 하얀 색깔이 더 작아요.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럼 이 경우는 어떻게 돼? 조업 계속하면 손실 나가는데 노란 색깔만큼 다 마이너스인데 조업을 중단하면 어쨌든 아까워요. 고정비용, 매몰비용이라서 날리는데 고정비용이 좀 작아요. 그래서 하얀 색깔만큼 되니까 이 경우에는 손실을 보는 상황이고 그리고 조업을 중단하는 게 타당하다. 이렇게 되는 거네요. 보통 손실 보게 되면 그냥 관도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 경우가 좀 특이하잖아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는 늘상 이 경우가 나와요. 그래서 그냥 이 경우다 생각하면 문제 풀어도 10문제에서 9문제는 다 들어맞게 돼요. 가끔 장난치는 분들이 이런 걸 내긴 하는데 거의 이 경우가 특이한 경우죠.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해됐어요? 면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납작하게 합시다. 납작하게 이 옆에 길이가 Q니까 이걸 쭉 해서 납작하게 탁 이렇게 뭐 짜부시킨다? 짬뽕 납작하게 만들었다 해봅시다. 그러면 여기 쭉 수직거리를 볼게요. 산 높이에요. P가 어떻게 됩니까? 했더니 P가 여기에요. 이 높이가 P 이렇게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여기요. AVC가 요만큼이고 AFC가 이렇게 있어요. AVC가 요만큼이네. 요게 AVC 그리고 여기가 이게 AFC 이렇게요. 그리고 이거 두 개 전체가 AC 이렇게 돼 있는 점점점점 해서 요 높이가 AC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다시 정리할게요. 우리의 관심사는 FC는 뺄게요. 그래서 요거는 P가 AVC보다는 커요. AVC가 요거죠? P가 더 커요. P가 더 크고 그 다음에 AC보다는 작아요. 근데 이렇게 돼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요것만 하시면 돼요. 요거. 아셨죠? 한번 해석해 봅시다. 자, 여기다가
P가 AC보다 작아요. 이거 AR이라는 거 보이셔야 돼요. P가 AR이고 MR이에요. 하나 팔았을 때 평균 수입이 이건데 하나 팔았을 때 단위당 평균 비용이 이렇게 더 커요. 손실이 나는 거예요. 요거 여기다가 Q를 곱하면 이게 똑같이 이렇게 바뀌는 게 보이셔야 돼요. Q를 곱하면 TVC가 TR이고요. TC고요. 요게 이렇게 보이시면 돼요. 전체 총 비용이고요. 이건 기업의 판매 수입이고요. 요게 뭐라고요? 요게 선생님들 월급이에요. 월급. 그러니까 기업이 벌어들이는 판매 수입이 선생님 월급은 주고 고정비용, 이게 문 닫아버리면 이 차이만큼의 고정비용인데 고정비용의 일부를 회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P가 AC보단 작아서 손실은 보지만 여기 보시면 요거요. 근데 선생님들 월급은 주고 남으니까 조업은 계속해야 된다. 요거요. 요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요걸 잘 머릿속에 넣어두세요. 밑에 나와 있는 케이스는 어떻게 됩니까? 하면 요 경우는 요 높이로 보세요. 여기 다시 가져올게요. 이렇게 P가 AVC보다도 작네. P가 여기 있어요. 이게 P고 AVC가 이거잖아요. AVC. 그리고 여기 보시면 AC가 또 여기에요. AC. 이렇게 있어요. 자, 이게 옆에 길이 Q는 납작하게 쫙 만들어서 높이만, 층수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요 케이스는 P가 이렇게 있으니까 P가 AVC보다도 작고 AC보다도 작아요. 자, 요거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여기다 Q를 곱하면 TR이 TVC보다도 작고 TC보다도 작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요거 보는 거죠. 요거 P랑 요게 P랑 요거 두 개 비교해 보면 TR이 TC보다 작으니까 손실을 보게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플러스냐 마이너스 손실이냐 이거는 P랑 AC를 비교해 보면 돼요. 그리고 문 닫을까 이거는 요걸 비교해 보면 돼요. AVC가 TVC가 선생님들 월급인데 아이고 판매했더니 수강생들이 너무 적어가지고 선생님 월급도 주기가 민망한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때는 조업을 중단하는 게 낫다. 이렇게 되는 거죠. 고정비용보다 이 차이가 고정비용이죠. 이 고정비용, 이게 날리는 비용이 이만큼인데 더 비용이 커지는 거예요. 손실이. 그래서 이 경우는 아예 그냥, 근데 놀랍진 않잖아. 손실 보니까 조업 중단, 이것도 그냥 그러려니 해 보여가지고 이게 좀 특이해요. 그래서 손실 보는데 조업을 계속해야 되는. 이 경우도 별로 신기하진 않아요. 만약에 AVC보다도 P가 AVC보다 AC가 항상 크죠. 고정비용이 들어가니까. P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이 경우는 플러스 이윤을 보게 되고 조업은 계속해야 되는 거니까 양의 이윤이고 당연히 조업은 AVC보다 크니까 계속. 이것도 신기하지 않죠. 그러니까 신기한 게 이게 신기해서 매번 이렇게 시험에 나오게 돼요. 이걸 잘 체크하세요. 그쵸? 이 복습 요거만 잘 하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 이제 그 가격 할인을 많이 해서 휴대폰 매장 같은 데 보면 뭐 사장님이 미쳤어요. 막 그런 거 있잖아. 막 손해보면서 막 우리는 막 장사합니다 할 때는 장사하는 사람들의 뭐 3대 거짓말이 있다면서요. 뭐 장사하면서 남는 게 없어요. 뭐지 또 저 절대 시집 안 가요. 뭐 그것도 뻥이고 할머니들 할아버지가 난 죽기 싫어 하는 것도 뭐 그런 얘기인데 이거 있잖아요. 장사하는 사람들이 저 남는 거 없이 막 장사합니다 하면은 에이 그런 게 어딨어 하는데 이거 봤을 때는 어떻게 돼요? 이해를 할 만하죠. 그렇잖아. 손실 보는데 저는 어쩔 수 없어요. 울며 겨자 먹기로 손실 보는데 계속 파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경제학 공부했으니까 지금 P가 AVC보다는 크지만 월급은 주지만 손실을 보고 있는 상황이군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경쟁이 너무 치열한 상황이니까 문 닫으려니 임대료 이거는 벌써 내야 되고 그런 상황이다 보시면 되겠어요. 교수님 교과서에 박스에 읽을 거리로 나와 있는 그런 얘기예요. 아무튼 이 정도만 잘 보시죠. 이거 잘 보이시면 돼요. 그래서 자, 우리 책으로 가볼게요.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단기 공급 곡선의 도출 나와 있는데요. 이쪽으로 갑시다. 칠판 좀 지워야 될 것 같아서 너무 옆으로 길게 그냥 판서를 써먹었죠.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되겠죠. 그냥 뭐 벽돌을 그리고 막 하기엔 그런데 좀 잘 보셔야 돼요. 자, 거기 나와 있는 그림 볼게요. 밑에 그림 보려고 합니다. 자, 1번 보세요. 공급 곡선이란
각각의 가격 수준에서 자 밑줄 치시고 가격이 얼마 주어졌을 때 몇 개 판매하고자 동그라미 치세요. 몇 개 생산하려고 하지? 그거를 수량을 나타내는 거를 공급 곡선 이렇게 합니다. 자 밑에서 왼쪽 그림을 볼게요. 자 MC가 이렇게 있어요. 이 MC가 이제 공급 곡선이 되는데 거기 보시면 AVC가 이렇게 있어요. 한 가지 색깔로 그려볼게요. AVC가 이렇게 있고요. AC는 거기 보시면 역시 U자인데 여기가 길이가 길고 여기가 좁아야 되고 최저점이 여기를 지나가야 돼요.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릴게요. AC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가 Q 이렇게 있고요. 자 거기 한번 보시죠. 자 박스를 잘 보세요. 가격이 P0일 때 이 존에 가격이 되게 높아요. P4의 탑까지 휘어져 있네요. 이렇게 있어요. 자 이러면 몇 개 생산합니까 하면은 P가 MC랑 같아야 돼요. 여기서 생산하죠. 0점. 그래서 여기 Q0 이렇게. 자 다시요. P0일 때 Q0 점 하나만 보이는 거예요. 아셨죠? 주어진 가격에 대해서 이만큼 생산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요. 가격이 여기까지 낮아져도 마찬가지로 점점점점 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다음에 P1 보시죠. P1은 그렇고요. P2 볼게요. P2. 자 P2일 때 그걸 별표하세요. 자 P2일 때는 어떻게 되냐면 가만히 보니까 B와 C 사이에 있어요. AC랑 AVC 사이에 가격이 위치해 있네요. 그래서 여기가 P2일 땐 점점점점에서 여기서 가격이 결정됐어요. 그럼 생산량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여기서 결정되죠. 2점 Q2 이렇게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P2인 경우에 한번 잘 볼게요. P2에서는 잘 보시면 여기서 생산이 결정돼. Q2에서 올려다 보셔야죠. 밑에서 올려다 보시면 AVC가 여기 있고요. P가 여기고요. 점점점점 하면 여기가 AC예요. 보이시죠? 이게 시험에 나온 적 있어요. 값을 딱 줘가지고 직접 주는 게 아니라 요 값만 줘요. Q2일 때는 AVC가 얼마? 뭐 50, P2가 60, 다음에 여기 AC가 뭐 70 이런 식으로요. 그러면 P2에서는 AVC보다는 P가 좀 더 크고요. AC보다는 작아요. 그러니까 손실은 보지만 그렇죠. 요거니까 손실은 보지만 조업은 계속해야 된다.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생산해요. 근데 반면에 여기 나와 있는 AVC의 최소점 요 밑에 그러니까 선생님 월급이잖아. 월급 이게. 이거 밑으로까지는 더 내려가면 안 돼요. 마지노선이에요. 요거까지. 근데 거기 보시면 밑에 P3 할게요. P3보다 밑에 있을 때 볼게요. 뭐 P4라고 합시다. P4면 거기는 없어요.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4점인데 이거는 뭐예요? 밑에서 올려다 보면 여기가 P인데 AVC보다도 작아요. 물론 손실은 보고 선생님 월급도 못 줘요. 그러니까 아예 문 닫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선생님들 월급이라 할 수 있는 마지노선이 가변 비용이죠. 그래서 여기 AVC의 최소점 여기 있죠. 여기를 뭐라 그럽니까 하면 이거를 우리가 조업을 중단하는 점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 가격을 조업 중단 가격, 셧다운, 문 닫는 거예요. 요거보다 시장의 가격이 낮으면 그러면 그냥 포기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손익분기점이라 해가지고요. AC가 요 최소점, 요거보다 가격이 높으면 플러스 이윤이고 요거보다 낮으면 그럼 손실을 보는 거니까 여기 AC의 최소점 요거를 바로 뭐라 그럽니까? 라고 하면 이게 손익분기점, 브레이크 이븐 포인트다. 이렇게 얘기하네요. 그것만 아시면 돼요. 그래서 AVC의 최소점이 조업 중단점이고 AC의 최소점이 손익분기점이다. 그것만 보시면은 되는 거니까 그것만 잘 정리하시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할 수 있습니까? 공급곡선 도출 준비가 됐어요. 뭐냐면 이거보다 가격이 밑에 있으면 아예 생산하면 안 되죠. 그래서 점점점점점 해가지고요. 요 공급곡선 도출하세요도 시험에 나와요. 그래서 요거보다 가격이 밑에 있을 때 생산 안 하니까 이렇게 공급곡선이 끊어져요. 여기 그냥 연결할게요. 원래 점점점 하는데. 그리고 AVC 최소점보다 가격이 위에 있으면 각각의 단위에 대해서 얼마나 공급할까 이걸 결정할 수 있죠. 그래서 요 위에 있는 이게 전부 다 공급곡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자, 그래서 오른쪽에 가보면 MC곡선이 공급곡선이라는 걸 알 수 있는데 MC곡선 전부 다가 아니에요. 그래서 말문제로 나올 때는 MC곡선 다가 아니라 AVC
최소점 위에 나와 있는 MC가 공급 곡선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림 바로 밑에 별표하시고 잘 보세요. 완전 경쟁 기업은 가격과 한계 비용이 같아지는 점에서 생산하는데 거의 밑줄 별표하시죠. AVC 곡선의 최저점을 상회하는 MC 곡선이 공급 곡선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단기라는 말도 동그라미 치시고요. 왜 그렇습니까? 장기는 어떻게 될까요? 이건 단기고 장기라고 하면 장기에는 고정 비용이 없어지잖아요. 없어지니까 AVC랑 AC가 같아져요. 그래서 장기에는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그려서 이게 AC고 이게 AVC가 되겠죠. 그럼 아까 뭐라고 그래요? 이 두 개 같아지니까 고정 비용이 없어서 AC와 AVC 최소점이 이게 조업 중단점이자 손익분기점이 되는 거죠. 그 MC가 이렇게 있게 되면 그럼 이제 장기의 공급 곡선이 물론 이렇게 도출하진 않아요. 근데 아무튼 이렇게 살짝 보시면 되겠네요. 이렇게요. 네, 이렇게 살짝 보시면 되겠고. 네, 넘어갈게요. 그리고 이제 약간 좀 어려울 때는요. 요 차이 여기 보시면 요 차이가 고정 비용이고 보이세요? 고정 비용. 요 차이가 살짝 색깔칠할게 어차피 버릴 그림이니까. 이게 고정 비용이에요. 요 높이가. 근데 원론인데 그 조순 정운찬 그 전통적인 경제원론 책에 보면 김영식 교수님이 책을 좀 어렵게 좀 쓰셨는데 거기에 뭐라고 나오냐면 고정 비용을 우리가 전부 다 매몰 비용이라고 있잖아요. 다 못 건진다고 그랬는데 거기에는 딱 절반은 회수가 가능하다. 그렇게 나오게 되면 조업 중단점이 절반은 회수할 수 있어요. 팔면 그러니까 AVC가 아니라 절반은 회수할 수 있으니까 요거랑 요거 차이인 중간에 이렇게 위치하는 게 이제 조업 중단점이다. 그렇게도 볼 수 있어요. 그건 그냥 나중에 그냥 이해되시는 분은 보시고 아니면 넘어가셔도 우선 돼요. 자, 다음에 오른쪽 가볼게요. 419페이지. 자, 첫 번째 줄에 용어 좀 보시죠. 평균 비용 곡선 최소점에서는 거기 첫 번째 줄 419페이지 제일 위에 평균 비용 곡선 최소점에서는 초과 이윤도 손실도 발생하지 않으므로 그래서 AC의 최소점을 손익분기점 용어 좀 보시고 다음에 가격이 평균 가변 비용 그냥 AVC 이렇게 하시죠. AVC보다 낮으면 문 닫는 게 나아요. 월급도 못 주니까 베어리업을 생각하시면 되겠고 AVC 최소점 그 점을 그래서 생산 중단점 뭐 조업 중단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거 잘 체크하시고 그 다음 밑에 관역 있죠. 화살 그거는 별표하셔야 돼요. 늘상 나오는 게 P가 AVC보다 큰데 AC보단 작다. 어떻게 합니까? 손실 보지만 조업은 계속해야 된다. 이런 것이고 단 거기 고정비용만큼이 다 매몰비용이라는 전제가 깔려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3번 각각의 가격에 대해서 A점, B점, C점이 다 생산 의도한 만큼의 양이 되는 것이고 4번 보시면 완전 경쟁 기업의 단기 공급 곡선은 그래서 AVC 곡선의 최저점을 상회하는 거기 잘 보셔야 돼요. AVC라는 말 MC 전부 다가 공급 곡선이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정리하시고요. 밑에 예제는 아까 봤고 밑에 참고 그거 그냥 넘어가세요. 넘어가셔도 될 것 같고 넘어가시죠. 네, 그래서 그걸 보셔야 돼요. 예제 별표하세요. 다음 페이지 예제. 자, 어떤 완전 경쟁 기업의 비용 함수가 이렇게 있어요. 단기에 동그라미 치시고 생산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가격이 최소한 얼마 이상 돼야 됩니까? 지금 얘기한 거요. 이렇게 해가지고 요거 AVC를 찾으셔야죠. AVC 최소점보다는 가격이 높아야 돼요. 그래서 요걸 찾아야 되죠. 우선 첫 번째, 거기 비용 함수 다시 분해를 해봅시다. 자, 총 비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면 Q의 3승 마이너스 6Q의 제곱 플러스 18Q 플러스 25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가변 비용이 어떤 건가 보세요. 얘가 가변 비용이에요. TVC. 그렇죠? 얘 고정 비용이에요. TFC. 네. 고정 비용이 다 매몰 비용이라고 하면 조업 중단점 찾으세요라고 하면 자, 이게 TVC니까 AVC를 찾아야죠, 우리는. 그래서 AVC는 TVC를 Q로 나눠주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 Q로 나눠주니까 Q의 제곱 마이너스 6Q 플러스 18 이렇게 돼요. 그렇죠?
그럼 이거 최소점 어떻게 됩니까? 하면 이건 AVC를 한번 미분해서 제로로 놓으면 돼요. 뭐 그냥 이렇게 식은 안 쓰셔도 돼요. 상관없어요. AVC를 Q로 미분하면 요거요. AVC가 요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2가 내려가고 하나 빠지면 2Q-6은 빵. 그래서 따라서 Q는 3 이러면 되죠. 그렇죠? 근데 이러면 안 돼요. 거기서 뭐냐면 조업 중량 가격을 물어봤으니까 Q가 3일 때 이게 AVC가 최소점이고요. 근데 답이 또 3이 있어요. 그러면 아싸 하고 3 찍으면 띵 틀려요. 그러니까 시험은 잘 봤는데 점수가 안 나오는 경우가 그런 경우죠. 그래서 요걸 구하시면 안 돼요. 그때 가격이니까 요거를 3을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그때 가격을 조업 중량 가격을 물어봤잖아요. 최소 얼마 이상 돼야 되는가? 여기다가 넣어야죠. 여기다가 넣어야죠. AVC에다 넣어야죠. 여기다가. 그렇죠? 3, 3은 9, 3, 6, 18 플러스 18 하면은 9 이렇게 되네요. 9가 될 때다. 이렇게요. 뭐 그런 것만 주의하시면 돼요. 자, 그렇게 보셨고 연습하세요. 간단한 건데 여기서 시험 문제가 그렇게까지 막 어렵게 바뀌지 않아요. 여기서 조금 틀어서 응용하는데 요게 잘 보이시면 기본에서 뭐 그닥 뭐 크게 생각처럼 응용하지는 않습니다. 자, 밑에 완전 경쟁 시장의 단기 공급 곡선 밑에 보시면 1번 산업 전체잖아요. 개별 기업의 공급 곡선 역시 수평의 합 동그라미 치시고 주어진 가격에 대해서 기업 A와 기업 B가 생산하려는 양을 옆으로 더하고 있네요. 가격이 P0일 때는 2, 3 합쳐서 5. 가격이 P1일 때는 3, 5 합쳐서 8 이렇게 되니까 단기 공급 곡선은 오른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좀 더 기울기가 완만해진다. 뭐 당연한 얘기죠. 그림 보시면서 정리하시고 다음에 421페이지에는 생산요소 가격이 변할 때 했는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얘기할 때는 생산요소 가격이 일정하다면 동그라미 1번 보세요. 생산요소 가격이 일정하다면 단순히 수평의 합해서 구해도 되는데 현실에선 변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걸 갖고 이제 문제를 막 이렇게 만들지는 않으니까 약간 주관식용이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선은 나중에 아니면 이제 문제 만들 수는 있어요. 근데 최근 10년간 시험 문제 나온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뭐 지금 막 이렇게 봐서 막 안 나오는 거 막 하기는 그래요. 차라리 요 말씀드린 것들 잘 이렇게 머릿속에 넣으시는 게 좋아요. 보지 마시는 뜻이에요. X 하세요. 다음에 너무 심하게 X는 하지 마시고 그냥 보지 말자. 그냥 나중에 이렇게 쓰세요. 나중에 보자. 뭐 이렇게 나중에 합격하고 뭐 이렇게요. 자, 422페이지 봅시다. 완전 경쟁의 단기 균형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1번 뭐 크게 중요한 파트는 아닌데 산업 전체, 시장 전체 수요 곡선은 수평의 합. 그거 다시 동그라미 치시고 시장 전체도 수평의 합. 그냥 살짝 보시고 다음에 2번 시장 전체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교차하는 데서 밑에 그림 보시면 오른쪽 산업 전체죠. 수요 공급 합치는 같아지는 점에서 균형 가격이 결정된 거 알 수가 있고요. 개별 기업 보시면 개별 기업이니까 1번 시장 전체 수요 공급에 의해서 결정된 P0가 주어지면 개별 기업은 P0에서 자신이 직면하는 애 동그라미 치세요. 받아들이는 인식하는 우리가 앞에서는 인식하는이라는 표현을 썼었어요. 개별 기업이 인식하는 개별 기업이 직면하는 수요 곡선 그게 수평의 수요 곡선이고 그게 한계 수익 곡선이고 그게 수평의 개별 기업의 수요 곡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2번 개별 기업은 그게 MR이죠. MR과 MC가 같아지는 점에서 밑에 보시면 Q0 선택하게 되는 거 알 수 있어요. 자, 그랬을 때 AC가 더 크냐 작냐 그걸로 해놨어요. 원래는 이제 기업마다 능력이 다르겠죠. AC가 더 높은 AC2인 경우는 손실이니까 A 나 안 할래. AC0면 P보다 평균 비용이 낮으니까 플러스 이윤을 얻게 되는 것이고 AC1이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똑같으니까 이윤이 빵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3번 내용을 보시면 평균 비용 곡선이 이렇게 있을 때 AC0면 플러스 이윤, AC1이면 정상 이윤. 정상 이윤 밑줄 치시면 이거는 초과 이윤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윤은 빵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AC2면 로스가 발생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23페이지에 생산자 잉여 나와 있는데 이것도 그냥 점프할게요. 시험 문제 이거는 약간 423페이지에 생산자 잉여 해서 하는 게 약간 난이도가 아주 높을 때는 낼 수는 있는데 나온 적은 없어요. 모든 경제학 시험 통틀어서 약간 좀 문제 내기가 좀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에 가보시면 생산자 잉여란 이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거는
다음에 제가 여러분들 정할 거 없으면 제가 문제로 한두 개 만들어서 낼 수 있는데 뭐 그렇게까지 이거 모른다고 해서 점수를 뭐 100점 못 맞고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최근 10년 동안 이렇게 빅데이터를 분석해야 되지 않을까요? 요즘 시대인데. 그래서 그러게 이제 그 금융권도 보니까 이제 AI가 등장해가지고 이제 뭐 펀드 매니저나 뭐 이런 사람들 할 일이 없어진다고 하는데 저도 뭐 할 일이 없어질 수는 있겠죠. 그럼 시험 대비하면은 빅데이터가 나와서 최근 10년간 나온 적 없습니다. 그럼 또 이제 제 말은 신뢰 안 해도 AI는 또 신뢰하면은 없대네. 해도 돼요. 근데 나올 수는 있겠죠. AI에 저항해가지고 교수님이 싫어해가지고 나온 적이 없다라고 분석했지. 좋아 해서 내면은 그럴 수 있는데 대세 합격엔 전혀 지장이 없어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안 보시는 게 돼요. 그러니까 이걸 봐서 설명드렸을 때 와 이게 막 여러분들 눈이 더 밝아지면 괜찮은데 밝아지기보다는 그쪽에 쓸데없는 게 밝아지다가 이거를 이렇게 싹 또 어두워져요 이쪽에. 그럼 이게 사실은 중요한 거를 놓쳐버리게 되는 거니까 그런 의미에서 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아셨죠? 전 경제학과입니다. 하지 마세요. 아셨죠? 학교에서는 할 수는 있겠지만. 자, 그리고 오른쪽에 장기균형 나와 있는데 이것도 사실은 안 해도 돼요. 그래서 쭉 넘어갈 거예요. 아셨죠? 장기에는 그거 내용만 볼게요. 불안합니다. 아니요. 다음 시간에 복습할 때는 조금 확인할 텐데 어떤 것만 보시면 되냐면 자, 이 개념 보세요. 장기균형이라 하면 1번의 개념 보세요. 425페이지 위에 개념. 장기균형이라 하면 장기라는 말이 진입과 퇴출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건데 더 이상 진입과 퇴출이 이루어지지 않고 고요한 상태 그런 걸 장기의 균형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2번에 보시면 기존 기업도 설비 규모를 더 이상 늘리거나 이러지 않아요. 뭐 더 진입하는 기업도 없고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균형에서 어떻게 됩니까 하면 설명에 2번이 있죠. 결국 그거 별표 3개 하세요. 그것만 보시면 돼요. 장기 균형에서는 끝에 장기 평균 비용 곡선 최소점에서 가격이 쫙 결정되고요. 그거 이제 문제 풀 때 이제 그걸 나중에 한 문제 정도는 풀 때 써먹긴 해요. 초과 이윤은 빵. 그렇죠. 플러스 초과 이윤이 있으면 신규 기업이 진입한다니까요. 손실이면은 나가고요. 그래서 진입과 퇴출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초과 이윤이 빵 이렇게 되는 거 알 수 있고요. 3번 보시면 이윤이 빵인데 왜 남아 있습니까? 초과 이윤이 빵이잖아요. 그래서 3번의 끝에 보시면 여전히 정상 이윤은 얻고 있다. 그것만 주의하세요. 딴 데서 버는 만큼의 이윤은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밑에 4번 밑에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장기에는 장기 평균 비용 우선 최저점에서 결정되니까 거기에 모든 게 만났죠. 단기, 한계, 단기, 평균 다 서로 만나는 화합이 이루어진 그 장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정도 보시고요. 오른쪽에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427페이지에 뭐 장기 공급 곡선과 관련된 뭐 진입과 퇴출 그런 얘기는 장기 조정 과정은 요거 제가 리뷰할 때 살짝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서 시험 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하면은 그 앞에 것까지 여기 조업 중단 손익분기점 거기까지가 시험 문제 많이 나오고 ABC 이용해서 활용하는 거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장기 균형은 장기의 평균 미국선 최소점 그거에서 이윤이 빵 되는 그거 활용하는 거 한 문제 정도만 나오고 약간 뒤에 나와 있는 427페이지나 이것도 그냥 시험 문제 거리는 아니에요. 그냥 나중에 하나만 보시면은 제가 요거는 말씀드릴 건데 429페이지에 가보시면 요점 정리 있죠? 요점 정리 정도 429페이지 요점 정리 박스 그 그림만 살짝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거만 보시면 돼요. 그림이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밑에 우상향하는 장기 공급 곡선, 뭐 수평의 장기 공급 곡선, 우하향하는 장기 공급 곡선 그게 이제 말 문제로 살짝 하나 나올 수는 있는데 역시 그거는 한 10년에 가끔씩 나오는 헨리 해석 문제라고 그래요. 그래서 시험을 여러분들이 한 7년 동안 계속 보시면 만날 일이 있는데 물론 그게 내년이 될 수는 있죠. 최근 한 5년 동안은 한 번도 안 나왔으니까. 근데 뭐 나올 가능성은 그렇게 희박해요. 그래서 확률 가지고 우리는 공부를 합니다. 넘어갈게요. 430페이지 완전 경쟁 시장의 평가 이것도 그냥 다음에 볼 거예요. 그래서 낭비가 없이 효율적이다. 그리고 3번에 보시면 정상 이윤만 획득한다. 장기에는 초과 이윤 싹 사라지고요. 그런데 단점은 이제 비현실적이라는 거랑 소득 분배 측면에서 낭비만 없으면 되는 거니까 아무나 승자가 다 가지고 있어도 사실은 그거는 효율적이 되거든요. 그런 게 이제 사실은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우선 완전 경쟁은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 할 때 완전 경쟁 시장 특히 장기에 조정하는 과정은 제가 좀 설명하면서 복습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독점 시장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독점 시장까지만 잘하면 미시는 거의 한
8분응선을 넘었다 이렇게 생각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잘 보시고 그다음 이제 또 제가 그래프 같은 거 이제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진도 뺐으니까 좀 풀어드릴 테니까 그렇게 복습만 잘 하세요. 그렇게 잘 따라오시면은 나중에 그냥 문제 다 푸는 데는 전혀 지장 없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은 그래서 1일 테스트라기보다는 그냥 뭐 출석 체크 용이니까 그래 5시 반까지는 공부하셔야 돼요. 토요일이라고. 나가봤자 갈 데 없는 거 아시죠? 미세먼지 많은 거 아시죠? 집에 있는 것보다 그냥 학원에서 죽더라도 학원에서 죽으면 안 되죠. 아무튼 학원에 그냥 계속 계세요. 아셨죠? 자, 이렇게 하시고 다음 주에 이어서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네.